자, 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디커플링을 누리고 있죠. 자, 어제도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전날 애플이나 아마존이 장후반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락이 나왔고 우리 시장도 연동이 됐는데 미국은 하루 만에 이걸 좀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대빵이다. 그래서 MS가 시총 1위로 등극을 하면서 올라갔는데 아마 미국 증시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될 거예요. 일단 S&P 500 기준으로 보면 한 80% 이상의 기업이 생각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다 뭐 1조 7천억 정도의 어떤 인프라 투자가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그 기대감이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면에 우리 시장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주도주가 없고 대형주들의 부진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이 지난 목요일날 반짝 급등을 했는데 또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심리적인 측면이 강해요. 최근에 뭐 증권사 리포트들이 부정적인 게 나왔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급기야는 디램 가격이 드디어 1년 만에 하락을 한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DDR5 기준, 4 기준으로 보면 뭐 고정 가격이 한 3.7달러 정도 이렇게 되면서 지금 한 9%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더 문제는 삼성은 이제 PC 쪽이 아니라 또 서버형 디램 쪽인데 그쪽에 한 비중이 40%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 비중이 40%인 디램 가격도 좀 4.5% 정도 하락을 했다. 그래서 상당히 뭐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디램 가격 하락이야 앞으로 코로나가 좀 잡히고 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진행이 되면 좀 더 뭐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윈터 is coming에서 겨울이 오고 있다. 근데 또 이번에는 또 그런 리포트를 발표했죠. 윈터 is here. 지금 겨울이다. 그럼 우리는 코로나가 잡히고 뭐하고 또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뭐 이재용 부회장이 11월 달에 방미해서 또 뭔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는 겨울이 좀 짧게 지나가기를 기다려야죠. 자, 이렇게 대형주들의 실적 부진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근데 주도주도 하나 나타났는데 시장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었다고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는데 갑자기 테슬라의 된소리를 맞았죠.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테슬라가 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스탠다드 모델에 탑재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우리 전기차 업체들이,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쉬어가는 움직임인데, 이런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뭐 삼성전자 실적이네, 실적 삼성전자 좋잖아요. 근데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그럼 애플은 실적 안 좋다고 해서 한 1%나 2% 정도 빠지지 않잖아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하다. 사람이란 게 생각을 해보죠. 왜 주가가 하락을 하냐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차익 실현을 먼저 하려고 하고 나보다 뒤에 사람이 더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이 주가가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보자고요.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것은 결국은 주도주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형주들의 부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대형주들이 올 초에 보면 뭐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뭐 LG전자, 삼성전자 이렇게까지 급등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건 주가가 한번 누군가 급등을 시켜서 차익 실현을 했다면 자기들은 이 높은 값이 아니라 싼 값에 매집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재도 뿌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횡보를 시키겠죠. 자, 우리가 산삼밭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국에 있는 10만이들이 다 모여서 산삼을 다 훑었어. 그래서 뭐 100년 묵은 삼삼도 뭐 하고 50년 묵은 산삼도 다수 발견이 되고, 그럼 이 산은 산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확률이 높죠. 자,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들, 그 안 움직이는 대형주들을 많이 띄웠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는 뭐 약간 지정학적인 관점이 있죠. 왜냐하면 대중국 압박 전략에 따라서 인도를 키우기 위해서
생산 기지를 인도로 하면서 우리 시장보다는 인도로 좀 들어갔고,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뭐 원자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죠. 그래서 타 증시 대비해서 약한 측면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반짝 반등에 그치고 있고, 또 테마들도 작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를 기점으로 어떤 주도 섹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주도 섹터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 뉴스가 나온 건데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을 사전 유출했다, 이것 때문에 청와대가 수사 의뢰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대통령이 지난번에 도보다리 회담을 했던 것처럼 뭔가 밀담을 나누는 걸까요? 그것보다는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시시각각 이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 대통령이 이만큼 청와대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대통령이 어떤 일정을 가져가느냐. 이번에 영국에서 열리는 기후회의에서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뭐 선진국들이 요청에 의해서 가입하는 것이고, 이 일정에서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고요. 교황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북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북한에서 요청을 하면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메시지에 따라서 대북지들의 움직임은 좀 나올 수 있겠죠. 또 G20 정상회담을 거쳐서 기후변화회의 당사자국 회의를 거쳐서 헝가리 국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헝가리 국빈 방문했을 때입니다. 뭐 폴란드나 헝가리 이런 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과 정상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또 원전이나 여기에 대해서 협력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건 원전이다. 뭐 기타 신공항이나 방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그럼 이 원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원전 테마가 첫 번째 형성이 됐던 급등하는 시기에 올해 뭐 6월 달에 이때 한번 말씀드렸고, 또 중간중간에 말씀드렸고, 불과 뭐 한 2, 3주 전에도 원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원전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미 정보 국가정보국도 예의주시하는 이 원전에 대해서 국가정보국에서 기후변화 보고서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북한이 매우 취약하다, 이렇게 좀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당사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정학적 긴장도가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인도하고 중국이 아주 중요한데, 인도하고 중국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 뭐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대처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인도와 어떤 중국의 기온 상승이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백악관도 이런 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정보 당국만 아니라 백악관이 먼저 이런 지시를 한 거예요. 자, 미국의 국가안보나 또 이익에 미칠 위험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국가정보기국이 이해 당사국 간의 어떤 지정학적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뭐 중국이 세계 탄소 배출권 1위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협력 없이는 이게 성사가 잘 안 되겠죠.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관계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지 않죠. 미국은 맨날 청구서만 내밀고 있죠. 야, 지금 해외 석탄 발전소 지원에 대해서 뭐 철회를 해라, 중국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 신장 위구르 지역에 인권 탄압 그만해. 그리고 홍콩 지역의 자치권을 좀 보여주고, 야, 대만 좀 괴롭히지 마, 이런 이야기를 수시각각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무슨 소리냐, 내정 간섭하지 말고 제발 당신도 할 일이나 잘하세요. 그럼 당신이 자꾸 기후 협약에 대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냈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기후변화 의제는 뒤로 좀 밀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미국으로서는 움직이지 않는
중국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성동격서 전략이죠. 중국과 인도와 또 파키스탄이 이 지역의 국경 지역에서 지금 분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이 최근에 야 이거 우리가 인도를 하고 놔두게 되면 미국이 인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그런 성동격서 전략을 가져가는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윈도를 좀 힘을 무력화시켜야 되겠어 해서 23일 날 국경통치특별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 주된 내용은 앞으로 국경 지역에서 분쟁이 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건데 이것 때문에 발등에 불이 뜬 거죠. 만약에 지난번에 뭐 여기서 육탄전도 벌어지고 사람 몇 명 죽고 이랬었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전략 면에서는 군사 면에서는 앞서죠. 그러다 보니 미국은 안 되겠어 해서 최근에 인도 히말라야 영토 분쟁 지역에서 치누크 헬기, 이게 뭐 전천후 헬기잖아요. 치누크 헬기나 아니면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나 기타 전략 자산을 배치를 했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인도를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자, 여기에다가 인도가 뭘 잘해주게 되면 뭔가 뒤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중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국으로 부각이 되면서 인도 증시가 글로벌 증시 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영향을 좀 받죠. 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국가정보국이나 뭐 또 백악관에서는 기후변화가 그냥 기후변화가 아니라 세계 경제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결국은 백악관이나 국가정보국에서 결론을 낸 게 뭐냐? 세 마디입니다. 뭐죠? SMR, 스몰 모듈 원전이라는 거죠. 이게 미래 에너지 기술의 총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원전에서 앞서 나가는 러시아는 세계 최초로 해상 부유식 SMR을 상용하라고, 또 중국도 해상 부유식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해상 부유식 SMR을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전력난이 있는 유럽에서는 영국에서는 롤스로이스 주도하에 SMR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프랑스도 이 SMR 개발이나 이쪽에 큰 자금을 투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SMR에 꽂혀 있다. SMR은 또 핵을 보유하지 않고도 원자력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거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럼 SMR이 뭔지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을 이제 SMR이라고 하는데, 소형 모듈 원전인데 크기는 아주 많이 크지는 않아요. 기존의 그 원전보다는 한 너다섯 배 정도 좀 크기가 좀 작다는 거죠. 그래서 크기는 4.6m, 높이는 뭐 25m. 그러니까 아파트 뭐 빌딩 좀 큰 거 있죠. 아파트 한 동 정도는 되겠죠. 그 정도의 크기고 건설 비용도 한 4분의 1로 줍니다. 1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일체형이죠. 한꺼번에 가압기나 증기 발생기, 노신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폭발 위험성도 좀 적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국가정보국에서는 뭐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약간 좀 SMR, 스몰 모듈 원전이 손에 잡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 원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국 스몰 모듈 원전은 소듐을 씁니다. 액체 나트륨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원자력 발전의 과정을 본다면 이게 뭐 SMR이 뭔지 뭐 경수로가 뭔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원자력 발전은 뭐냐면 결국은 원자의 폭발력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이 원자력이 폭발돼서 핵분열에서 열이 발생하면 이 냉각재 이 부분을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뜨거운 열이 발생하는데 이게 갑자기 냉각재를 통해서 가면 뭡니까? 여기서 증기가 발생하겠죠. 자, 우리가 목욕할 때 보면 갑자기 이 공기는 찬데, 목욕탕 공기는 찬데 뜨거운 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발생하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죠. 그것처럼 증기가 발생한다고요. 증기가 발생하면 이 증기 힘으로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터빈 끝에 발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이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코일이 감겨져 있어서 전력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코일 감아서 뭐 전기 불 나오는 거 그런 실험 해봤잖아요. 자,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원자력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입자인데 이 원자 안에는 뭐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외부의 압력을 받으면 얘네들이 분열을 한다고요. 분열을 하면서 얘네들이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하나 쪼개진 것은 또 분열을 하면서 연쇄 분열을 하면서 거대한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기본 단위인데 기본 입자인데 여기서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 좀 폭발력이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여기에서 가압을 하게 됩니다. 가압을 하게 되면 여기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것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냉각제를 통해 가면서 뜨거운 열이 들어가게 되면 목욕탕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처럼 전기가 발생하고 그 전기가 터빈을 돌리고 터빈 끝에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여기서 삼상유도 전력이 나온다.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의 기본적인 거죠. 자, 제가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뭔가를 좀 알아야만 저게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소형 모듈 원전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액체 나트륨을 사용해서 아무래도 폭발력이 좀 적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최근에 국가 단체들 그리고 전 세계 국가들이 스몰 모듈 원전 쪽 원전을 늘리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2050년도까지 6%를 줄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원자력 비중은 2020년도 29%에서 2050년도 6.1% 줄인다고요. 다른 국가들은 다 늘린다고 하는데 석탄 발전도 약간 줄이는 그런 정도고 이제 2050년도 가면 아주 줄이겠다. 대신 재생 에너지를 6%에서 70%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죠. 뭐 주로 야당이 주로 공격을 하거나 친야당 성격들의 어떤 기자들이 많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탈원전 정책 비판에 대해서 빌 게이츠도 웃고 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빌 게이츠는 뭐 2030년에 감축 목표를 세워서 2050년에는 넷제로 탄소 배출권 재료를 만드는 그런 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봐라 이렇게 좀 뒤처져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정부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발표했어요. 스몰 모듈 원전에 대해서 예타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과거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과 똑같은 절차를 바꿔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과기부에서는 29일 날 스몰 모듈 원전에 대해서 예타 대상을 선정을 하고 내년 4월 달에 우리가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게 좋다면 이쪽에 한 5,800억 정도를 투자해 보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보였다고요. 근데 정부의 정책이 뭐 스몰 모듈 원전 쪽으로 다 집중되는 게 아니라 산자부는 또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요. 자, 탄소 중립 R&D 전략을 발표할 예정인데 앞으로 여기에는 스몰 모듈 원전이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과기부에서는 예타 선정을 했다. 근데 산자부에서는 이걸 또 스몰 모듈 원전을 뺀다는 이야기죠.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죠.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권에서는 뭐 야당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고 시민단체 때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뭐 쓴소리를 했습니다. 과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자, 여기서 저는 가덕도 신공항의 데자뷰가 생각난다. 그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밀양 신공항, 그다음 가덕도 신공항 한참 싸우다가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만약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그쪽 표심을 잃기 때문에 그럼 중간 지점 김해를 해보자 해서 김해를 선택을 했는데 김해 확장안을 이제 발표를 했다고요. 그런데 김해 확장안이 갑자기 좀 바뀌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바뀌었는지를 보면 우리 정부의
원전 정책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고 그 원전 정책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김해 신공항을 처음에 이제 확장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국토부는 자기들이 공무원이어서 그런지 어떤지 우리 뜻이 맞다. 김해 확장안이 분명히 맞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투입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오거돈 부산시장이 그리고 불경 지자체들이 나서서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을 했다는 거죠. 이때 쟁점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정부 국토부에서는 김해 신공항 확장안으로 가자. 또 불경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가덕도가 최저간이다 해서 가덕도로 가자. 야 그럼 싸우지 말고 대통령이 나서서 그러면 이걸 국무총리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럼 검증위원회에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결과를 발표하려고 딱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티격태격했죠. 안전분과위원회에서 야 만약에 한번 착륙을 하려다가 못해다가 다시 이륙을 하게 되면 이 부산 금정산이나 기타 산들에게 충돌 위험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여기에서 이제 국토부는 야 그러면 이 축척을 좀 정밀한 지도 5천분의 1 지도를 쓰게 되면 여기 충돌하지 않고 여기 충돌을 하지 않고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이륙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티격태격 말이 많고 하니까 그때 법제처가 이제 유권 해석을 내렸죠. 야 만약에 저기 부산에 국토부가 원하는 대로 김해 공항을 신공항을 확장하려게 되려면 이 산을 깎아야 되는데 이 깎으려면 지자체의 어떤 허가를 좀 득해야 된다. 부산시와 협의해야 된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분위기가 급반전된 거죠. 그래서 검증위에서는 결국은 김해 신공항은 확장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결국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특별법이 통과가 됐던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던 건 뭡니까? 결국은 지금 각 단체들은 제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안 된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쪽을 공략할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에서는 분명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근데 탈원전 정책이 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선회한다면 말이 안 맞고 또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지율도 좀 하락하고 이런 우려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는 이것을 순조롭게 잘 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각 아까 이 가덕도 신공항 됐던 것처럼 각 정부는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스몰 모듈 원전 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방향성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아직도 우리 정부는 이 스몰 모듈 원전 쪽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에 급선에 대해서 에타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또 이쪽에 뭔가 정책 드랍으로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한 3시에 잤어요. 이 자료를 한번 작성하게 되면 제가 몇 시간이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한 6시간 정도 걸리지 않으세요? 플러스 2시간 해서 6시부터 한 3시까지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 자료를 분석하고 작성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3시에 자고 오늘 아침에 8시 또 늦게 잤더니 잠이 안 와요. 그래서 7시 반에 깨서 이제 제가 스마트폰을 딱 열어서 봤는데 갑자기 또 중소기업부 장관이 미국에서 가서 이제 뭔가 좀 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스몰 모듈 원전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 김해 신공항 확장안이 부결이 되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선회를 해서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드랍을 걸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에 그런 원전주들이 한번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데 다시 한번 이륙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환수원의 행보죠. 환수원 이 원장이 나타나서 국정감사에서 딱 한 소리 합니다. 탈원전 중단을 건의를 했던 거죠.
자, 자기 잘릴 위기도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연말, 빠르면 11월 달, 늦어도 12월이나 연초에 수조 단위의 원전이 수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토막 뉴스가 나왔다고요. 원래는 실제 협상은 끝났는데 오프 더 레코드 사항이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사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제가 추정을 해보고 약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집트 엘바다 원전으로 추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집트 엘바다 원전은 2017년도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러시아 로사톰이 지금 건설 중인데 한수원은 터빈 건물이나 기타 건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수원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다 이야기는 된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걸 터트릴 시기를만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수원이 이제는 원전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중국 기업의 중소 판매도 하면서 대형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중소 판매하고 또 엘다바 원전에도 수조원 계약 체결하고 또 나아가서 폴란드나 뭐 기타 두코바니 원전이나 이런 쪽에 수주도 이제 이런 뭔가 실적이 쌓여야만 다음에 폴란드나 뭐 기타 유럽에 원전 수주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개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원전은 한번 상승을 했지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미국과 우리는 디커플링을 이루고 있고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장이냐? 당장 삼성전자는 디램 가격 하락하고 또 증권사 부정적인 리포트 나오는데 올라갈 수 있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업종도 대형주도 좋지는 않아요. 물론 현대차나 이쪽은 뭐 지배구조 개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전기차 판매 호재수 때문에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코스닥은 또 보세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려고 했더니 테슬라가 또 된소리를 때리네 해서 2차 전지 관련들이 조정을 받고 여기에다가 어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룹 주들이 연기금이 팔았다 이 소식 때문에 또 뭐 6, 7%씩 급락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어떤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풍선에서 이쪽을 누르게 되면 이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주도주나 대형주가 쉬어가는 장세에서는 테마가 활기를 칠 수밖에 없다. 근데 테마는 최근에 뭐 K 컨텐츠나 아니면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좀 많이 돌았었죠. 근데 짧게 돌아서 이걸 보고 따라갔던 투자자들은 대부분 물리거나 큰 재미는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걸출한 테마가 연말 연초에 하나 탄생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원전 테마가 될 수 있다. 그럼 당장 이 최근에 원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 게 과기부가 29일 날 스몰모드 원전에 대해서 예타 대상에서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1월 1일 날, 2일 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여기서 큰 성과는 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원전에 관해서 뭐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11월 1일에서 4일 날 뭐 헝가리나 이쪽 뭐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과 만나서 원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시기적으로 보면 딱 원전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촉매로 뭐 정부 정책이 스몰모드 원전 쪽으로 뭐 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스몰모드 원전 추진을 한다든지 뭐 기대감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원전을 원전주들을 하나의 어떤 테마로 보지 말고 어떤 시대의 조리로 블루오션으로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제가 지난주엔가 이 CNBC 앵커 갬블이 푸틴이 그걸 대화를 하는데 유럽의 공급을 제한한 게 가격 띄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름답군요, 당신. 근데 내 말 못 알아듣네요. 이렇게 딴소리를 하니까 잘 알아듣고 있다. 왜 천연가스 언제 공급할래? 그러니까 짜증난 푸틴이 늘렸다. 당신 이걸 이해하지 못하냐 해서 아시아를 늘리다 보니 유럽의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럼 왜 아시아를 줄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시아를 늘리고 유럽을 줄였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자기들이 그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드스트림 2 이것을 이제 다 지어놓고 가스도 주입을 해서 잘 통과가 되는지 이것도 실험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독일의 뒤셀브리크 법원에서 야 이건 안 돼. EU 규정상 너희는 공급자가 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뿔난 거죠. 가뜩이나 저 러시아 백신이 물백신이다 뭐 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WHO나 아니면 EU 통과를 못하게 미국이 좀 막고 있는데 미국이 막은 이유는 미국으로서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갑자기 뭐 이 아시아 근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합동 훈련하네.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인데 둘이 합동 훈련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해서 이 백신 통과를 자꾸 지연을 시킨 거죠. 거기에다가 이미 다 지어졌고 이제는 실험 단계에 있고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올 연말에 그것도 공급 못하게 독일 그 법원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네. 그럼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눈의 가시를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죠. 결국은 눈의 가시가 어디냐?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이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자꾸 친미 성향이 돌입을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최근에 원전주들의 움직임이 좋은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또는 글로벌 어떤 정책 기조 때문에 원전주들은 하나의 작은 테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주에는 이제 원전주들의 움직임을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타 제가 준비해 놓은 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뭐 K 컨텐츠나 또 기타 뭐 앞으로 다음 주에 시장의 핵심 전략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섹터를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제시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전략을 드렸죠. 미국은 기업 실적 기대감 여전한데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좀 박스권 등락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움직인다. 우리는 박스권 등락을 시도한다. 대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석이 아니기 때문에 섹터나 테마가 짧게 순환매가 나온다.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유망 섹터나 종목들을 찍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았고 지난주에는 제가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전에 그런 종목들을 제시해드렸는데 이번에도 유니테스트나 테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한번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또 그리고 일요일 날도 11시에 좋은 시장 전략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또 유망 섹터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